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삼성전자처럼 직급을 없애고 모든 호칭을 프로로 바꾼다고 치자 초선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을 각각 김프로, 최프로라고 부른다고 혁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지더니 아예 근본 없는 정당이 됐다는 소리나 들을 공산이 크다. 구글처럼 업무 시간의 20%를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한다면 예상하겠지만 의원들이 더 놀고 있다며 욕만 바가지로 먹을 일이다. 김희옥 혁신위원장 대신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을 앉히면 새누리당은 혁신에 성공하고 정당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서 3연속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어울릴 인물이다. 그런데도 연거푸 혁신에 성공했다. 매력적이지만 애플 모델을 따라하는 것은 숨 넘어가는 기업에도 인식론적인 단절을 요구하는 결단이다. 효율보다 절차가 중요한 정당에서는 참아 못할 일이다. 미국 경제지가 블록 100억 개는 소파 쿠션 밑에 30억 개는 진공 청소기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장난감 회사인 레고도 한때는 새누리당 처지였다. 레고의 조직은 성공에만 맞춰 있었다. 새누리당처럼 여당의 가을, 하락의 시절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랐다. 비디오 게임으로 아이들의 눈이 돌아간 1990년대 말 레고는 엄청난 적자에 10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기업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혁신의 방법을 모두 수용했지만 잠시 늘었던 매출은 다시 곤두박질 쳤다. 새로운 사람, 신조직, 신기술, 신제품은 혁신의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네, 이상은 김남일 한겨레 정치팀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레고 프렌즈, 이런 제목인데요. 보수의 혁신은, 또 보수의 새정치는 인간에 대한 배려, 질서에 대한 존중, 정직과도 같은 도덕성, 네, 이런 본질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새누리당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가치 말입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였죠. 이 기간 동안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조선일보가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엿새 중에 이틀, 인천은 엿새 중에 나흘, 경기도는 엿새 중에 사흘이 각각 틀려서 총 18회 예보 가운데 9회, 즉 절반이나 예보가 틀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보가 잇따르니까 국민 사이에서는 일본 기상협회 사이트에 가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김상수 경제부 차장의 경유차 타는 게 죄인가 이런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내연기관은 독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놈이 미세먼지의 원인이긴 하지. 그런데 경유차는 고온 연소 방식이라서 휘발유나 LPG 차량보다도 질소산화물이 훨씬 많이 나와. 질소와 산소는 고온에서 더 잘 결합하거든. 경유차는 버스나 트럭에 적합한데 경유는 분자를 이루는 탄소 개수가 많아서 휘발유 차보다 힘이 좋기 때문이야. 경유차가 절반인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해왔어. 한국은 경유차가 넘쳐나는데도 이와 관련한 규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클린 디젤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와 함께 버젓이 친환경차로 분류돼 있어. 한국은 2013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12기나 허가한 나라야. 경유값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국내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경유차를 타고 다니거든. 경유값을 올리면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얘기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유차의 입장에서 서술이 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기름장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보도입니다. CBS 노컷 뉴스에서는 야권에서 참여정부가 배출해낸 반기문 총장이 여권으로 돌아선 데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사표를 반려받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2006년 4월에 동원호 피납자 석방교섭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함께 떠오른 반기문 장관 책임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무마했던 일도 있었고요. 반기문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초에 더욱 도드라졌는데 선거운동 중에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꼭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러 아셈 회의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해서 반기문 총장을 배석시켜서 총장 출마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비서관 출신의 한 인사는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했으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라면서 당시를 회고했는데요. 또 다른 당시 청와대 참모진은 반기문 장관이 혹시 부담을 가질까봐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에 한국의 입장을 강조하지 말고 사무총장 일을 할 수 있게 잘 배려해 주시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반기문 사무총장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봉하마을에서 정중하게 추모 영상 메시지 부탁을 했는데 이마저도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김진표 전 경제 또 교육부총리가 반기문 총장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년 만에 억지로 참배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칼럼 반기문을 노무현에게서 풀어주라. 네,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노무현을 배신하고 새누리당으로 갔다는 비난은 옳지 못하다. 성공한 보스와 뛰어난 관료는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니다. 서로 필요를 주고받는 것이다. 관료는 능력과 자기관리로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를 알아보는 것은 보스의 몫이다. 관료는 보스에게 실력과 진정성을 바치고 보스는 신뢰와 기회로 보답한다. 노무현, 반기문도 그런 관계였다. 네, 김진 씨 글에는 반가움이 서려 있습니다. 반기문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네, 이런 뉘앙스 말이죠. 중앙일보 보스 홍석현 회장은 이 칼럼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홍석현 회장, 낙마하지 않았다면 유엔 사무총장, 그거 자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이죠. 반기문 사무총장의 측근을 취재한 기사 서울신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반기문 총장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전화 통화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귀국했을 때 말이죠. 그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내의 비주류 인사, 더 나아가서 야당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을 것이다. 측근들은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결심한다면 친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친박, 비박을 포함한 여당, 그리고 범보수와 중도 세력을 대표하고 심지어는 진보 세력 일부도 껴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 네, 온 국민이 합의 추대해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친반 인사들 말입니다. 하여간 언감생심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유엔의 꿈 대 반기문의 꿈. 네, 이런 제목의 한겨레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 헌장 97조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에 있다고 정치적 위상을 높였지만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는 조항을 헌장 100조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5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정밀한 단서 조항들을 총회에 건의한다. 퇴임 이후 회원국으로부터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권고다. 세상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래 꿈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의 대선 출마설이 한국 정계를 흔든다. 그것을 즐기는 듯한 반기문 총장의 꿈과 유엔의 꿈은 상당히 다르다. 반기문 총장의 꿈이 1946년 유엔의 꿈을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 외교가 배출한 최고의 외교관이 한국 정치판 한가운데서 몰매를 맞는 모습은 슬픈 광경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어제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소속 서울지역 재선 이상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동에는 이종구, 김성태, 정양석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의 사실상 비서실장 역을 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꼴뚜기가 기름장어가 뛰니
김무성도 뛰는 꼴입니다. 최근까지 총선 민심을 의식해서 복당 문제를 꺼내는데 조심스러웠던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친여 무소속 의원들을 조기에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장 자리 등 야당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조기에 복당시켜서 일당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정말 허튼 수입니다. 문제는 복당을 주장하면서도 범위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선별 복당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 쪽에서 말이죠. 반면에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선별 복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비박계의 이런 태도는 차기 전당대회 포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내 다수파인 친박계에 맞설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전당대회에 비박 대표 주자로 내보내자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홍만표 게이트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정은호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홍만표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잡힐 경우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정은호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일선 검사 또 수사관이야 당연히 변호인과 통화할 수 있겠지요. 수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없는 조사는 그야말로 쇼일 뿐입니다.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 1986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불붙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요. 조지 슐츠 장관은 미국과 영국, 일본도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고 있다. 직선제만이 민주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미 감정이 크게 달하게 되지요. 자, 그랬던 조지 슐츠가 1987년 3월 6일 10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딴판이었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크게 달해 있을 때였는데요. 슐츠 장관은 미국은 집회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지지한다면서 전두환 정권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때 소개가 되지 않았었죠. 만약에 소개됐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미국마저도 우리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한국의 민주화 시기 동안 리처드 워커 전 주한미국 대사가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은 아슬아슬한 고개를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전두환 정권으로 기울었을 때 서슴없이 그쪽 편을 들었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발을 뺐습니다. 네, 광주 5.18 그때도 그랬었죠. 국민일보가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서를 하루하루 잘라서 보도하고 있네요. 생리대 살 돈이 없다거나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여학생들의 기막힌 사연과 고백이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자 지방정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대전시, 대구시 등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이야 소개해드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소년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구의역 안전문 정비공 19살 김모군 사망사고 소식입니다. CBS 노컷뉴스는 김모군 사망 사고 배경에는 사실상 용역업체를 장악한 서울 메트로 출신 매피아, 그러니까 메트로 플러스 마피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서울 메트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체인 은성 PSD의 임직원 143명 가운데서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전체의 41%인 59명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나머지 84명은 상당수가 서울 메트로에서 퇴직한 뒤 은성 PSD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행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입사한 지 7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 김모 군은 지난 28일 낮 5시쯤 혼자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로 내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한편 해당 분야 직원들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아무 통신 장비 없이 승객들이 보는 전광판 안내에만 의지해서 작업했다라면서 열차가 들어오는 신호를 놓칠지도 몰라서 늘 불안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서울 메트로는 안전관리 등 기술 분야에서만 30종이 넘는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순찰 업무를 하는 공익요원이 소지하는 무전기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전에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얘기지요.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은성 PSD가 실제로 현장에 작업자를 한 명만 투입해놓고서는 서울 메트로 쪽에는 2인 1조로 작업한 것처럼 작업 확인서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은성 PSD의 한 직원은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1시간 내에 장애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혼자 가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은성 PSD 쪽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서류에 2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사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쓰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라로 적었다 이런 얘기죠. 한겨레 사설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 잇따른 사망사고에서 드러났듯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악습이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원청에 비해서 열악한 하청업체는 안전보다 경비 절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정규직이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는 달리 외주업체에다가 맡기고 있는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 사망사고가 3차례나 발생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2014년 안전문 관련 고장 장애가 서울 메트로 관리 구간에서 도시철도공사 구간보다 6배나 많았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 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일까? 200일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 묻는다. 다른 사건들처럼 범인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해자들은 멀쩡하게 아직도 경찰에서 승진까지 하면서 근무 잘만 하고 있고요. 경찰청장도 전혀 자신의 자리에 위태로움 없이 자기 자리 잘 보전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만 병원에 누워서 6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 야3당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검찰이 일만 제대로 했다면 저희가 정치권에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릴 일도 없고 이렇게 다른 할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며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말 6개월 동안 일을 미루면서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뺏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빨리 수사를 진척시키길 바라고 경찰청장 강신명은 빨리 물러나길 바랍니다. 경찰 등 공권력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진단. 그리고 촉구. 국가 공권력의 힘은 국민들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난 11월 14일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분명히 살수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서 있는 백남기 농민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경찰관이 그를 향하여 직사물사포를 쏘았는지, 그 혼자만의 단독 행동인지,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이었는지, 고의가 개입되었는지, 사전 또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하고 수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과연 그것도 밝혀내지 못할 수준입니까? 지금까지 200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의 감찰 조사,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단 한 건의 진실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수없이 많은 다른 사건에서는 수시로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수시로 피의자의 얼굴과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에서만큼은 경찰과 검찰은 무능과 무책임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존재의 위치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떳떳하게 결과를 내어놓고 잘못한 자에겐 처벌을, 백남기 농민께는 사죄를, 국민께는 이해를 구하고 다시 치안력의,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에 참석한 강 청장은 백남기 씨에게 공식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경찰청장 강신명은 빨리 물러나길 바랍니다. 마무리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경향신문 칼럼 지방정부여 단결하라.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세금 수입을 나눠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형편을 개선하자는 지방재정 개편안. 돈을 빼앗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필요 경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갑자기 세금 수입을 넘기라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이들 지자체가 잉여 재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녕 지방자치단체 내부 분배를 제한하려면 방식도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가 돈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당사자인 지방정부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갈등을 유발시킬 의도를 갖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방정부들의 분명한 노선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몇 개 지방자치단체 세금 수입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지방 재정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것도 중앙정부고 해결의 열쇠인 교부금과 보조금의 인상도 중앙정부 몫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력을 감안할 때 증세 테이블도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세금 수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큰 연대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우리나라는 무척 큰데 이웃 지방자치단체가 선보이는 신규 복지사업을 바라만 봐야 하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격차를 다루는 진지한 논의도 진행되기를 바란다. 돈 있는 지자체, 돈 없는 지자체 간의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재정개혁을 바로잡아갈 지방정부의 힘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네, 지방정부 일개의 싸움으로는 중앙정부를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